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댁에 계시고 그다음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일단 이번 학기는 동영상 강의를 지금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공업수하게 돼서 조금만 더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자 전개 및 크라메르 공식, 크라메르라고 하는데 크레머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조금 이어서 우리 소행렬식과 여인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릴게요. 부분집합처럼 소행렬은 만약에 A가 2x2 행렬일 때 소행렬은 여기에 대한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교과서에 지금 페이지 205페이지처럼 보고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소행렬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21.1에 보시면 정방행렬 A의 I 행렬과 J 행렬을 제거하여 얻어진 소행렬의 행렬식을 성분 IJ의 소행렬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소행렬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에 정의 21.1을 보시면 정방행렬 A에 대해서 CIJ는 -1 I 플러스 J승 곱하기 M의 IJ를 행렬 A의 성분 AIJ의 여인자라고 합니다. 자, 여인자를 C 값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어디 약되냐 하면 코팩터 오브 엔트리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MIJ는 성분 AIJ의 소행렬식이다. 근데 정의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요거를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예제 21.1을 갖다가 한번 보면, 자, 예제 21.1 읽어보시면, 예제 21.1 읽어보시면, 자, 행렬 A의 성분 A22는 4, A32는 5에 소행렬식과 여인자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성분이 3x3 행렬 A는 132, 그 다음에 142, 그 다음에 153. 이렇게 3 곱하기 3 행렬로 되어 있죠. 3 곱하기 3 행렬인데 A22 요게 A22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행렬을 중심으로 소행렬식에서 M22와 여인자 C22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얘를 제거시켜 버리면 남는 게 삼각형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소행렬식이 되는 거죠. 소행렬식은 얼마냐? 그러면은 얘의 M의 소행렬식 투투는 삼각형 쓴 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인자는 퍼펙터 오브 엔트리는 C22는 뭐라 그랬어요? -1에 얘가 투투니까 2 플러스 2에 여기에 M22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값은 원래 요 값이 얼마예요? 여기 짝수가 되니까 1 곱하기, 자, 요 행렬식은 자, 투투니 M22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러므로 이게 1이 되면 얘는 1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하나 더 해서, 자, M32는 하나 더 해볼까요? M32는 여기에 A32, 그러니까 요 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거시키게 되면 M32는 1, 2, 1, 2, 1, 2, 1, 2 되죠. 근데 요거는 A
마이너스 BC 하면은 2 빼기 2 되니까 0이 되죠. 자, 근데 그러면 여인자는 3, 2는 마이너스 1에 3 플러스 2에 요가 곱하기 0이 들어가니까 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인자 전개에 대해서는 207페이지. 자, 우리 여기 여인자 전개에 대해서 하나만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인자 전개는 이게 3x3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거랑 같이 마주치기 때문에 페이지 207페이지 보시면 자, A는 한번 풀어드릴게요. 1, 1, 1, 2, 1, 3, 2, 1, 2, 2, 3. 3x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디터미넌트 벌써 A부터 구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 A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디터미넌트 A는 자, 얘를 중심으로 소행렬을 구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에 11 곱하기 A22, A23, A32, A33,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1, 2인데 얘는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 호수가 되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자, A 1, 2를 중심으로 하면 A11, A13, 아니죠. A11이 아니고 얘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A21, 2, 3, A에 3원, A에 3, 3. 자, 플러스 A에 1, 3.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 1 플러스 3이 되고 3 플러스 하면 A에 2, 1, A 2, 2, A에 3 하나, A에 3, 2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디터미넌트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21, A22, A23를 구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31, A32, A33을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식은 A의 원원, C의 원원, 마이너스 A의 원투, C의 1, 2. 근데 이때 이게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이 C2의 값에 마이너스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의 13, C의 13. 이게 여인자.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열도 마찬가지고 행도 마찬가지고 이행도 마찬가지고 이열도 마찬가지로서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디터미넌트 A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기시면 페이지 209페이지. 페이지 209페이지. 자, 역행렬의 공식이라고 나옵니다. 역행렬의 공식. 자, 이게 뭐냐 하면 역행렬 공식이 나오는데, 자, n 곱하기 n 행렬 A의 성분 IJ 대해 여인자 IJ라고 하면 IJ를 I행 J열의 성분을 갖는 행렬 A의 여인자 행렬이라고 한다. 여인자 행렬을 먼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인자 행렬은 별로 어렵지 않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예제로 한번 들어가서 풀어보면, 자, 수반 행렬은 뭐냐 하면 교과서에서 나오다시피 행렬 A의 여인자 행렬이라고 A를 구해내고 이 여인자 행렬의 전치 행렬을 A의 수반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예제 21.4를 보면 A는 1, 3, 2 1, 1, 2 1, 0, 3이라고 행렬이 있으면 여기에 수반 행렬은 1이라고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각성을 해서 여인자를 구할 수 있겠죠. 여인자 구하면 되게 쉽죠. 자, C1은 마이너스 1, 1 플러스 1, 1, 2, 그 다음에 0, 3 요렇게 4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그럼 얘는 3, 그 다음에 C12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C의 1, 3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행렬을 보이다 보면 자, A의 여인자 행렬은 A의 구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1, 3, 그 다음에 4, 0, 9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행렬에 뭘 구해야 돼요? 이 행렬에 전체 행렬을 구하라고 하죠. 이러고 하면 얘가 수반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행렬은 내가 어떻게 했더라? 아, 대각선에 있는 놈은 건들지 않고 이렇게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다. 뭐냐면 AIJ는 AJI로 바꾸는 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전체 행렬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수반 행렬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얼마였죠? 여기가 0,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 일단 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수반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수에 주의하시고 여기서부터 A의 여인자 행렬을 구하고 여인자 행렬에서는 한번 전체 행렬을 구하면 그게 바로 수반 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수반 행렬 구하는 법 잘 아시겠죠? 자, 우리 한 장을 조금만 넘겨볼까요? 그러면 210페이지 행렬 A가 가역 행렬, 행렬 A가 가역 행렬이라는 말은 가역 행렬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 정의 21.5에 보면 잘 보세요. 자, A가 가역 행렬이야. 이 가역 행렬의 말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디터미넌트 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 역행렬은 마찬가지로 투바이투에서 배웠죠? 디터미넌트 A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이게 뭐였더라? 이게 수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러면 3x3에서 디터미넌트 A 값 구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죠? 디터미넌트 A 값 구하는 것도 배웠어요. 자, 디터미넌트 A 값 어떻게 구해요? 3x 행렬에서 여인자 전개를 우리는 디터미넌트 A 값을 구할 수 있고, 디터미넌트 A 값 3x3 구하면 208페이지 21.2 거기 나와. 21.2 예제 2번에 나와요. 얘가 0이 아니면 수반 행렬 곱하기 디터미넌트 A분의 1을 하면 저희들이 역행렬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페이지 211페이지 똑같아요. A의 역행렬을 구해봅시다. 자, A는 1, 3, 2. 그 다음에 1, 1, 2. 그 다음에 1, 0, 3으로 되죠. 자, 이 디터미넌트 A 값 구해볼까요? 나는 책에서 마찬가지로 요 행을 중심으로 풀었어. 자, 디터미넌트 A는 먼저 1, 2, 0, 3 빼기 3, 1, 2, 1, 3 그 다음에 플러스 2, 1, 1, 1, 0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 빼기 0, 3 마이너스 3 곱하기 3 빼기 2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값을 가져오죠. 이게 디터미넌트 A예요. 자, 아까 디터미넌트 A 값은 A의 역행렬은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2분의 1에 아까 이 함수의 수반행렬을 구했죠. 수반행렬. 자, 그 수반행렬 값은 어디냐면 페이지 211페이지 예제 21.5에 보면 우리 수반행렬을 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3 마이너스 9 4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여기 3 곱하기 3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걸 귀찮다. 좀 더 쉽게 해보자. 그래서 크레머, 우리 크라메르 공식이라고 책에는 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크레머라고 읽겠습니다. 크레머 공식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머 공식은 책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자, 몇 바의 몇 행렬이 있을 때 자, 어떻게 구하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을 구할 때 자, 뭐 예를 들면 B예요. 근데 책보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A 행렬로 합시다. 그 다음에 X는 그냥 X1, X2, X3라고 하고 이렇게 곱해졌을 때 원, 투, 쓰리하고 이렇게 써놨네요.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때 x1은 나는 이제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은 여기 풀면 a11 x1 a11 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a13 x3는 b1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이 됐으면 이때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x1은 디터미넌트 A3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크레머의 룰입니다. 크레머 룰. 자, 보시면은 자, 페이지 212페이지 자, x1 플러스 x2 플러스 2x3 이꼬르 3 이거로 이제 우리 조식 자체를 B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A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는 했을 때 비행렬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디터미넌트 A부터 구해봅시다. 디터미넌트 A. 뭐죠? 뭡니까? 디터미넌트 A는 여의자 전개를 통해서 한다. 자, 어떻게 돼요? 1. 뭐가 되죠? 산수 조심하세요. 제가 산수 잘 못해요. 자, 요 값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A1을 구하는데 A1은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가. 그죠? 얘가 들어가. 그러면 A1의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은 A1 행렬은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디터미넌트 A를 구하면 A1을 구하면 A1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자, 그럼 B 행렬은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가. 그죠? 그럼 A2는 어떻게 되냐면 A2는 1, 1, 2, 3,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왕 한 김에 A3도 구해. 자, A3는 다시 까맣게 보여야지. 빨간색이 나왔네. 요거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똑같이 1, 1, 2, 1, 3, 5, 3,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디터미넌트 A를 구했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1을 구했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2는 산수를 하면 8.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3는 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아까 공식대로 크레머 공식대로 한다 그러면 x1은 디터미넌트 A분의 A1 디터미넌트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4였어요. 디터미넌트 A1이 얼마였죠? A1은 마이너스 20. 답은 5. 자, x2는 마이너스 2. 디터미넌트 x3는 아까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0 이렇게 푸는 거죠. 연립 방정식 풀기가 훨씬 더 쉽죠. 컴퓨터는 이런 크레머스 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식을 만듭니다. 그 정답을 구해내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벡터를 해야 됩니다. 벡터. 자, 크레머를 잘 아시겠죠? 천천히 푸시면 산수에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여러분 이제 벡터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벡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도 계시고 혹은 벡터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데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뭐냐 하면 벡터는 물리량 중에서 방향성을 가지는 걸 우리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의 반대말은 뭐냐? 스칼라 값이라고 해요. 자, 그냥 제가 한글로 쓸게요. 자, 우리 벡터는 자, 얘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만 펴볼게요. 속력을 스피드라고 표시를 하면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면 속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는 존재해요.
대신에 속도 중에서 화학 반응 속도라는 거 있어요.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뭐 화학 반응 속도, 변화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 레이시라는 말을 써요. 자, 이것도 방향성이 있어요. 자, 이때 속력은 스칼라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변화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벡터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값은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할 때 유관 관찰을 위해 가지고 화살표를 가지고 표시를 하죠. 화살표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게 바로 벡터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밑에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따라 읽으세요. 두 벡터가 같은 크기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경우 이들을 동치, 같은 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기시면 V하고 W가 벡터이면 두 벡터의 합 V 플러스 W는 W의 시점을 V의 종점과 일치시켰을 때 V의 시점과 W의 종점을 각각 시점과 종점이라고 한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밑에 그림 보면 그림 22.3에 보면 벡터의 합 나오죠. 벡터의 합. 그 다음에 벡터의 차라는 말도 나오죠. 벡터의 차. 자, 벡터의 차는 0이 아닌 벡터 V의 벡터는 V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V로 나타낸다. 그래서 V 빼기 W가 V 빼기 V에서 W를 빼버리면 이게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V 플러스 W라고 할 때 이게 W, 이게 V를 반대 방향으로 옮겨요. 180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W라고 할 때 이게 평행사변을 딱 넣어서 이렇게 가는 게 V 빼기 W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벡터의 벡터의 합과 차를 구하고 그다음에 벡터에다 스칼라 값을 곱해요. 그러니까 뭐 0.1을 곱하든 뭐 벡터의 V를 하면 얘네를 곱하기 하면 각각의 성분의 V가 하는 U 플러스 V IJ일 때 0.1 U I 플러스 0.2 VJ 0.1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수로 곱해주면 돼요. 이게 스칼라 적이라고 해요. 스칼라 적. 이거 곱셈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좌표계에서 벡터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좌표계에서 벡터를 보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페이지 수 하나를 넘어가 버리면 자 217페이지 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일 때 벡터가 만약에 v가 v1, v2로 표시를 하면 v1, V2의 요 점까지 0점에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걸 벡터 성분 각각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점에서부터 종점 시작되는 점에서 종점까지 화살표를 표시하는 게 바로 벡터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이게 좌표계에서의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장을 쭉 더 넘기시면 자, 우리 이제 플레밍의 어뢰선 법칙, 왼손 법칙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좌표를 하나 더 그리죠. 그러니까 추가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나 더 그릴게요. Z라고 합시다. 자, 이제 3차원이에요. 이게 내가 Z라고 표시하면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칠판에서 여러분 카메라로 나오는 축이 하나 더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3차원의 경우에는 페이지 218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한편 3차원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우수계와 그 다음에 다른 그림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좌수계 같은 두 종류의 좌표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수계만 사용을 한다. 우수계는 뭐냐? 우수가 뭐예요? 오른손은 좌수계는 왼손 그래서 우수계만 사용을 한다. 우수계만 사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이쪽이 양의 방향이다. 양의 방향. 그러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시계의 반대 방향이
양의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수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약속들은 다 배웠으니까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